가볼까요? 일단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복귀 문제 이거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질질질질. 앞에 이재용 이야기하다 이거 들어오니까 정말 하찮네요. 그러네요. 간단히 말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은 군대 안 갈 수도 있던 상황인데 네. 자원 입대한 건 맞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했다니까 저쪽에서. 근데 카투샤는 좀 다르잖아. 이게 1인 2명, 그러니까 방 하나에 2명씩 쓰는 정도로 굉장히 환경은 좋다면서요? 뭐 그런 걸 끌어와가지고 자발적으로 군대 간 것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들 아들은 안 보내면서. 네. 그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가진 용을 쓰는데. 엄마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을 써서 안 가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 갈 수 있는데 엄마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갔다.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자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디테일한 논란들이 생겨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나갔다 복귀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야기 핵심은. 예. 거기에 지금 뭐가 작동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확전이 되면서 무슨 누가 보좌관 이야기를 했네 안 했네 이 이야기잖아요. 너무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있는 그 포인트 하나하나가 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어가지고 참 추미애 장관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털 게 없으면 이거 가지고 네. 계속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거 거잖아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네, 오늘 뭐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참 이게 이 사람이 신원식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된 사람이고 그 출신을 보니까 합참 그러니까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했고 합참에서 본부 차장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군대를 좀 안다 이거죠. 근데 추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이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시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헤드라인만 보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추측,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일으키게 하냐면, 아, 그래, 그럼 추 장관 보좌관하고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하고의 녹취록이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추 장관한테,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신원식의 보좌관. 그러니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니에요. 신원식의 보좌관이 이야기한 그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랬대? 그랬대?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증거 능력이 있다고 녹취록을 깐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제2의 조국 만들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규정이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복귀 안 한 것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확전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너무 좀 가소롭고 가짠다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휴가증 없이 영외에 머물렀다면 그 시간 동안은 탈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저도 탈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군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저보다 대대장님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부대로, 그러니까 주말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주말에 급하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졸라 빠진 박서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서방이 저를 직접 깨워서 지금 바로 옷 갈아입고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옷 갈아입고 출발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대대장님이 저한테 차비하라고 돈 2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택시 타고 바로 영해까지 딱 싸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휴가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소식을 대대장님이 먼저 전해 듣고 저한테 와서 그냥 너 먼저 출발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휴가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행정적으로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전까지는 탈영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옥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짜는 논리입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중간에 보고가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 기록이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탈영이었고 그 탈영을 정치적 힘으로 무마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진짜 가소로운 걸 넘어서 가짜는 소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우병우 아들 코너링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혜 받은 이미지를 고착화시켜가지고 여기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특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 내가 그런 식으로 당했단 말이야. 추미애 장관도 지금 계속 아들 문제를 꺼내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병원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나오는 국방부나 검찰 쪽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굳이 문제가 있다면 이 휴가 들고 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쪽 애들은 가능했다. 신원식 자체가 똥별 출신이잖아. 여러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황교안 아들 뭐 이런 기억들 아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전주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아들을 대구로 끌어와 버려. 자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대구. 그런 방식으로 특혜를 줬던 사람들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인데 내가 아들을 무슨 특혜를 집어넣어 그러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 당대표급 되는 국회의원에 백으로 아들을 카투사에 집어넣어야 돼요. 미군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받아서 실제로 현역으로 뛰기 좀 어려운 어떤 면제 상황인 사람이 엄마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군대를 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 정확히 몰라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당대표 정도 되는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그거 탈령 처리하면 안 되고 그런 짓은 못 한다니까요. 네. 아들이 진짜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규정을 어긋나서 엄마가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게 법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모략이었는지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열기가 그런 식인 거야. 특혜 받았잖아.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계속 똑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혜라는 거는 사실 내 아들의 휴가를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군대에서 빼는 겁니다. 그렇네.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신원식 의원은 진짜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못된 것만 배웠는데 녹취록이라는 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녹취록 자체는 한 80분 정도 됩니다. 통화를. 신원식의 보좌관이 통화를 한 거예요. 신원식 보좌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울병 병가 연장되느냐고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A 대위가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신원 보좌관이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납니까? 추미애 보좌관 이름? 물어보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녹취록에서 통화를 했어라고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녹취록에 효력이 있냐고.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이걸 도와주는 언론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앉으면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네. 노이로제 걸리겠어.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군대에 안 보냈다는 소리 듣기 싫은 거죠.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무엇을 더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군대에 보낸 사람을 막 특혜를 주고 문제가 일으키게끔 상황을 만들겠어요? 안 보내니만 못하죠.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삼성 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말고는 이렇게 뭐 이부진 회장 정도 상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삼성 형제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 일가라고 하는 그 형제들 중에 병역 면제율이 70%가 넘어요. 와. 입대율이 아니라 병역 면제율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유력한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극구 치료를 해서 입대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뭘 더 따져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면 우리도 자료를 모아야죠. 신원식 의원이 군대에 있는 동안 갑질당한 병사들의 제보를 모읍시다. 제보해 주세요, 지금 당장. 네.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추미애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한 축을 계속 약화시키는 거죠. 별걸 다 가져와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정부 문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법무부 행정 등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걸 계속 공격하는 거야.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나. 근데 오늘이 9월 2일이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님 기자 간담회가 딱 오늘 1주년 된 날이거든요. 근데 진짜 1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10년도 넘게 전에 그 한명숙 총리 사건 때부터 검찰이나 언론이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추 장관님이 정말 본인은 팔 게 없으니까 아들을 자꾸 저렇게 건드리는구나, 저 고리를 건드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렇게 힘을 내주시는 추 장관님하고 조국 전 장관님을 정말 더 응원하고 열심히 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